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장고 속 고기가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주 응급실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끔찍한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가족들이 말하길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셨고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평소 식습관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려 15년간 매일 아침 베이컨 2장을 드셨고 저녁으로는 일주일에 3-4번 삼겹살을 즐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음식들이 정말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손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답은 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지의 가족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흔한 고기 3가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20년 된 자동차에 유사 기름을 넣으면 엔진이 고장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 확실한 이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고기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고기들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실제 의학 연구 결과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컨 한 장이 담배 한 개비만큼 위험하다는 사실, 햄 샌드위치 하나가 수명을 14분 단축시킨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 고기가 당뇨병 위험을 2배나 높인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고기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동네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흔한 고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고기들의 숨겨진 놀라운 효과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은 7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고기들로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75세 할머니가 이 고기를 꾸준히 드신 후 기억력이 놀랍게 회복된 실제 사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완전식품의 진짜 위력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50년간 잘못 알려진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완벽한 영양 덩어리를 피하고 계셨는데 최신 연구 결과 오히려 하루 2개씩 드시면 기억력이 30%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소중한 정보를 받으려면 반드시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놓치면 절반의 효과밖에 볼 수 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냉장고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그 위험한 고기들 말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고기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런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건강한 인생을 시작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치명적인 고기, 식탁 위에 시한폭탄과도 같은 베이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냉장고에 베이컨이 들어있지 않나요? 아침에 구운 베이컨의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면 정말 행복하죠. 그 바삭바삭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시면 아마 다시는 베이컨을 같은 눈으로 보실 수 없을 겁니다. 베이컨 2장이 담배 한 개비와 똑같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베이컨을 비롯한 가공육을 담배, 성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거든요. 82세 이태순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는 분이셨는데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알고 보니 지난 10년간 매일 아침 베이컨 3장씩을 드셨더라고요. 베이컨이 몸에 나쁜 줄 몰랐는데 하시며 후회하셨죠. 그럼 베이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컨을 만들 때 들어가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방부제가 문제입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거든요. 이 니트로사민이 바로 암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이컨을 구울 때 생기는 일입니다.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작은 독을 한 방울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이 절반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2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베이컨 2장씩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42% 높았습니다. 당뇨병 위험은 무려 19% 증가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대장암 위험입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 베이컨 약 3장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나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15에서 20% 높은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베이컨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베이컨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에서 더 세게 피를 밀어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베이컨의 나트륨 함량도 어마어마합니다. 베이컨 2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400mg인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20%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가끔씩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안전한 베이컨 섭취량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잘못 먹어도 금방 회복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손상도 쌓이고 쌓여서 큰 병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베이컨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65세 이후에 몸은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베이컨이 뇌에 미치는 영향.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44% 높았어요. 베이컨의 질산염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이컨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이컨만큼 맛있으면서도 훨씬 건강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고기들 중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베이컨이 그리워지지 않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그 고기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베이컨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으면서도 오히려 몸에 좋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이런 맛있는 게 몸에도 좋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2번째 위험한 고기부터 먼저 경고해 드려야겠습니다. 베이컨보다도 더 교묘하고 위험한 그 고기 말입니다. 2번째 치명적인 고기, 죽음의 간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핫도그, 런천미트.
이런 말만 들어도 편리함이 떠오르시죠? 냉장고에서 꺼내서 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끝. 바쁜 아침이나 간단한 점심으로 정말 편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충격적인 진실을 들으시면 그 편리함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햄 샌드위치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14분 단축시킨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건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가공육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우리 수명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14분이 별거 아닌 것 같으시겠지만 매일 먹으면 1년에 84시간, 즉 3일 반이나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9세 최순덕 할머니였는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짜게 먹지도 않고 몸에 나쁜 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어보셨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귀찮다고 매일 소시지나 런천 미트를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몸에 나쁜 줄 몰랐어요. 그냥 간편해서 먹었는데 하시더군요. 가공육이 우리 몸에서 벌이는 무서운 일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햄 2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무려 600mg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하루 권장량의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장은 젊을 때보다 기능이 30%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많은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입니다. 마치 고장난 배수구에 물이 계속 고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이 더욱 망가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건 숨겨진 화학 물질들입니다. 가공육을 만들 때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 인산염, 각종 방부제들이 문제예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몸이 계속해서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이 쉬지 않고 싸우느라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관절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제 환자 중 74세 박동진 할아버지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셨어요. 병원에서 처방한 관절염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요. 할아버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소시지나 햄을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이것들 좀 끊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럼 뭘 먹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다른 대한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절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팡이 없이도 집 근처 산책이 가능해졌거든요. 영국에서 50만 명을 1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하루에 가공육 76g 햄 약 3장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마이너스 대장암 위험이 20% 증가, 마이너스 심장병 위험이 18% 증가, 마이너스 당뇨병 위험이 30% 증가, 마이너스 뇌졸중 위험이 24% 증가.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항력이 떨어지거든요. 가공육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가공육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4% 높았다는 거예요. 71세 김영숙 할머니는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검사해보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고요. 할머니, 평소에 뭘 드세요? 라고 물어보니 혼자 사시다 보니 매일 햄이나 소시지로 간단히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 이런 음식들을 좀 줄이고 제가 알려드리는 다른 음식들을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도와서 식단을 바꾸신 지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가공육의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특히 문제예요. 이게 우리 몸의 칼슘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MSG나 기타 화학 조미료들은 두통을 일으키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하기도 해요. 또한 아질산염은 위에서 위산과 만났을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가공육이 위암과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이유예요. 그럼 가끔씩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안전한 가공육 섭취량이 없어요. 젊을 때는 간에서 독성 물질들을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가공육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찾게 되고 다른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단백질 보충, 간편식, 시니어 전용 이런 문구를 붙인 가공육 제품들이 많아요. 마치 건강에 좋은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가공육입니다. 특히 시니어를 위한 부드러운 햄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그럼 혼자 사는 노인은 뭘 먹고 살아요? 매번 요리하기도 힘든데?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들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요리하기도 힘들고 혼자 먹을 음식 만들기도 귀찮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가공육만큼 간편하면서도 훨씬 건강한 대안들이 있어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 기적의 고기들은 가공육보다도 더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할 그 고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고 가공육보다 훨씬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거든요. 제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세 번째 위험한 고기부터 먼저 경고해 드려야겠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고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라는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시죠?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고소한 냄새, 상추에 쌈장 발라서 한 입에 쏙.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삼겹살 구워 먹는 시간만큼 따뜻한 게 또 있을까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삼겹살 파티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무서운 진실을 들으시면 그 행복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주 3회 삼겹살을 드시면 당뇨병 위험이 2배가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국인 5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삼겹살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2배나 높았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3세 김만수 할아버지였는데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혈당이 400을 넘어갔거든요. 할아버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삼겹살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드셨다고 가족들이 말하더군요. 특히 저녁 시간마다 소주 한 잔과 함께 삼겹살 200지씩 드셨다고 했어요. 선생님, 삼겹살이 이렇게 나쁜 줄 몰랐습니다. 그냥 맛있어서 먹었는데? 할아버지가 후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삼겹살이 우리 몸에서 벌이는 무서운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삼겹살 100g에는 무려 35g의 지방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포화 지방이 13g이나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진대사는 젊을 때보다 30% 느려져요. 그래서 이 많은 지방을 제대로 태우지 못하고 몸 안에 쌓입니다. 특히 뱃속 깊숙한 곳에 쌓이는 내장 지방이 문제예요.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마치 작은 독성 공장처럼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고혈압과 심장병을 일으키고요. 제 환자 중 68세 박영희 할머니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어요. 무릎이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상태였거든요. 할머니,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식들이 오면 삼겹살을 구워주는 게 낙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4-5번은 드신다고 했어요. 할머니, 삼겹살을 좀 줄여보세요. 관절염에 안 좋아요. 라고 했더니 그럼 애들 왔을 때 뭘 해줘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다른 방법들로 식단을 바꾸신 지 4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릎 부기가 빠지고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삼겹살을 숯불에 구우면 정말 맛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기름이 숯불에 떨어져서 연기가 날 때 더 많이 생겨요. 삼겹살의 포화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같아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서 더 세게 피를 밀어내야 하죠. 75세 이철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가족들이 너무 놀랐죠. 할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삼겹살 150g씩을 15년간 드셨더라고요. 건강하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삼겹살을 아예 못 먹나요? 가족 모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도 삼겹살 좋아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정, 친구와의 우정을 나누는 매개체잖아요.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20대, 30대의 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절대 먹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현명하게 조절해서 드세요입니다. 현명한 삼겹살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횟수를 줄이세요. 주 4 내지 5회 드시던 분은 주 2회로, 주 2회 드시던 분은 주 1회로 줄여보세요. 둘째, 양을 줄이세요. 한 번에 200g 드시던 분은 100g으로 양을 줄여보세요. 셋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숯불 직화보다는 불판에서 기름을 빼면서 구우시고 타지 않게 주의하세요. 넷째, 함께 먹는 채소를 늘리세요. 상추, 깻잎, 마늘, 양파 등은 삼겹살의 해로운 성분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 가족 모임 때 삼겹살 대신 목살이나 앞다리살을 선택하세요. 지방 함량이 훨씬 적어요. 아니면 닭갈비나 생선구이도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예요. 바로 맛도 있고 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고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근육을 지키는 마법의 단백질,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이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고기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을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기적 같은 실화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김옥분 할머니는 작년 이맘때 제 진료실에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요.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 할머니는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근육량이 정상 범위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할머니, 근육을 되찾아야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을 꼭 드세요. 라고 하면서 닭가슴살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닭가슴살이 뭐가 특별해요? 그냥 고기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루에 100지씩 3개월간 꾸준히 드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가 지팡이 없이 걸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닭가슴살 때문인가요? 30년 만에 이렇게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65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매년 1-2%씩 줄어들어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방치하면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에는 이 무서운 근감소증을 막아주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바로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완전 단백질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9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해요. 닭가슴살은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어요. 마치 근육을 만드는 레고 블록이 모든 종류가 다 들어있는 셈이죠.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핵심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해요. 류신이 충분히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근육을 만들어라 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닭가슴살 100g에는 류신이 1.9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양의 2배에 해당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드시면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단백질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닭가슴살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우리 뇌 기능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느끼시는데 비타민 B6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나이아신 비타민 B3도 풍부해서 에너지 생산을 도와줘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드시기 시작하면 피로감이 줄었다,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줘요.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삼겹살이나 베이컨과 달리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어요. 100g당 지방이 고작 3g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불포화지방이고요. 나트륨도 거의 없어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낮은 편이어서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없고요. 무엇보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고기라서 인공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맛없지 않나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간단한 조리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들이 극찬한 맛있는 닭가슴살 조리법. 첫째, 닭가슴살 삶기 물에 생강, 대파, 마늘을 넣고 닭가슴살을 15분 정도 삶아주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찢어서 오이, 당근과 함께 초고추장에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둘째, 닭가슴살 볶음 올리브 오일에 양파, 파프리카와 함께 볶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간은 소금 대신 허브솔트를 사용하시면 더 맛있고요. 셋째, 닭가슴살 스튜 감자, 당근, 양파와 함께 물에 끓여서 스튜로 만들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특히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좋아요. 74세 이순례 할머니는 닭가슴살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하시더군요. 68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퍽퍽하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삼겹살보다 닭가슴살이 더 좋아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기적의 고기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닭가슴살로 근육을 지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뇌를 지킬 차례예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 고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치매 진행을 80%나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그 고기 말입니다. 게다가 동네 마트 통조림 코너에서 1,000원대에 살 수 있는 놀라운 가성비의 고기예요. 두 번째 기적의 고기, 치매를 막아주는 천연 뇌약, 등푸른 생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거나,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놀라운 고기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이런 걱정들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치매 진행을 80%나 늦춘다는 기적 같은 실화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이영순 할머니는 작년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거든요. 할머니,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라고 하셨어요. 손자 이름도 가끔 헷갈리시고 집 근처 길도 가끔 잃으셨죠. 의사들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씩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생선이 뭔 소용이에요? 병원 약도 안 듣는다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가족들이 설득해서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현저히 올라갔어요. 치매 진행 속도가 80%나 느려진 거예요. 선생님, 정말 생선 때문인가요? 요즘 머리가 정말 맑아진 것 같아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한 일도 다 기억나요.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고등어, 꽁치, 정갱이, 삼치, 이런 등푸른 생선들에는 DHA와 EPA라는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이 바로 우리 뇌를 지켜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DHA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DHA가 가장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마치 자동차 엔진에 꼭 필요한 최고급 오일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뇌에서 DHA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이 DHA가 계속 보충돼요. 뇌세포가 다시 활발해지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 815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2번 이상 드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60% 감소, 마이너스 전체적인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13% 감소, 마이너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0% 향상. 더 놀라운 건 뇌 MRI 촬영 결과예요.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신 분들의 뇌가 실제로 덜 줄어들어 있었어요. 마치 10년 젊은 사람의 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EPA 성분은 뇌 염증을 줄여주고 우울감을 없애줘요. 제 환자 중 69세 박명숙 할머니는 매일 우울해하시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등푸른 생선을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요즘 기분이 한결 나아져서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져요 라고 하시더군요.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챙겨줍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압을 내리고 혈전을 예방해줘요. 실제로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2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심장마비 위험이 36% 감소, 마이너스 뇌졸중 위험이 27% 감소, 마이너스 혈압이 평균 8mHg 감소, 관절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
오메가-3는 관절의 염증도 줄여줘요. 72세 김순례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는데 등푸른 생선을 4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무릎이 한결 편해져서 손자와 공원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통조림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신선한 생선 사기가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조림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에도 DHA와 EPA가 신선한 생선과 거의 똑같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쉽고 조리할 필요도 없어서 훨씬 편리하죠. 다만 통조림을 고를 때는 물에 담긴 제품보다는 올리브오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올리브오일 자체도 몸에 좋은 기름이거든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등푸른 생선들. 고등어 가장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해요. DHA 함량이 가장 높은 생선 중 하나이고요. 꽁치 가을에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요. 구이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참치살이 부드러워서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좋아요. 참치 비싸지만 DHA 함량이 아주 높아요. 가끔 특별한 날에 드시면 좋고요. 큰 생선 참치, 상어 등은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1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작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전갱이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드셔보세요. 등푸른 생선으로 뇌를 지키셨다면 이제는 50년간 잘못 알려진 오해를 풀 차례예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고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위험하다고 피하는 그 음식이 사실은 완전 식품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하루 2개씩 드시면 기억력이 30% 향상된다는 최신 연구 결과. 세 번째 기적의 고기는 50년간 오해받은 완전 식품의 놀라운 반전이라 할 수 있는 계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1개만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계란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들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50년간 계속된 거대한 오해에 속으셨던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충격적인 진실을 들으시면 왜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는지, 왜 하루 2개씩 드셔야 하는지 깨달으실 거예요. 90세까지 정정하게 사신 할아버지의 놀라운 비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84세 김동춘 할아버지는 제가 진료한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84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거든요.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기억력도 20대에 못지않게 좋으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등산을 하시고 신문을 빠짐없이 읽으시고 바둑까지 두셨죠.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50년간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먹었어요. 의사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지만 전 계속 먹었죠. 그게 제 건강 비결인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혈액 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4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치가 30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계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한 역사적 사건. 2015년 미국 정부는 50년간 이어온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어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관계없다고 인정한 거죠. 50년 동안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계란을 피했는데 그게 모두 잘못된 정보였다는 얘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실제로 최신 연구들을 보면 마이너스 하루 3개까지는 전혀 문제 없음. 마이너스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됨. 마이너스 뇌 기능 향상에 탁월한 효과. 마이너스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 계란은 정말 완벽한 식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 있거든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마치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 같아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정말 대단해요. 이게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기억 물질을 만드는 원료거든요. 콜린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만 계란 2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콜린의 50%를 섭취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9세 이순례 할머니는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할머니,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최신 연구 결과를 듣고 계란을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요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손자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한 일도 다 기억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란 노른자의 노란색을 만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우리 눈을 보호해줘요.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져서 신문 읽기가 힘드셨어요. 하지만 매일 계란 2개씩 드신 지 6개월 만에 신문 글씨가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100% 활용할 수 있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필수 아미노산 9호까지가 모두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데 계란의 단백질이 이를 막아줘요. 실제로 계란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15%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계란이 이를 보충해줘요.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칼슘 흡수가 잘 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2020년 중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 1개 이상 계란 섭취 시 심장병 위험 11% 감소, 뇌졸중 위험 26% 감소, 치매 위험 47% 감소. 2019년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 계란 섭취량이 많을수록 기억력 점수 향상. 하루 2개 섭취 시 인지기능 30% 개선. 그럼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3개까지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하루 2개를 권해드려요. 아침에 1개, 점심이나 저녁에 1개씩 나누어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더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삶은 계란이 가장 좋아요.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고 소화도 가장 잘 돼요. 특히 반숙으로 드시면 부드럽고 맛도 좋아요. 계란찜도 좋은 선택이에요. 부드러워서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좋고 채소를 함께 넣으면 영양가도 더 높아져요. 계란국도 추천해요. 미역국이나 북어국에 계란을 풀어 넣으면 단백질 보충과 함께 든든한 한 끼가 되죠. 단, 날계란은 피하세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세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계란이 신선한 거예요. 계란의 경제성도 놀랍니다. 계란 1개 가격이 200원 내지 300원 정도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런 완벽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또 있을까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사실 돈으로 매일 계란 2개씩 드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트에서 계란 고르는 법. 특란보다는 대란이 영양가가 더 높아요. 껍질이 거칠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영양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일반 계란도 충분해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시고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50년 오해의 진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아셨으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혈중 콜레스테롤의 80%는 우리 간에서 만들어져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고작 2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몸에서 자동으로 조절해줘요. 오히려 계란의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 3가지와 꼭 먹어야 할 기적의 고기 3가지를 모두 소개해 드렸어요.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죠. 실제로 여러분의 식탁을 바꿔야 해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진실과 희망적인 해답을 모두 들으셨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요. 바로 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면 6개월 후, 1년 후에도 똑같은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게 돼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지켜본 결과 점진적인 변화가 가장 성공률이 높았어요. 1주차 위험한 고기 줄이기. 첫 번째 주에는 위험한 고기들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마이너스 베이컨 매일 2장에서 격일로 1장으로. 마이너스 햄 소시지 매일에서 주 3회로 감소. 마이너스 삼겹살 주 4회에서 주 2회로 감소. 갑자기 줄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제 환자 중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아쉬웠는데 몇 일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서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2주차 기적의 고기 추가하기 보완 단계. 두 번째 주부터는 좋은 고기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마이너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닭가슴살 100g. 마이너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100g. 마이너스 매일 계란 2개 아침 1개, 저녁 1개.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고기들은 오히려 몸에 좋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3에서 4주차 완전 교체하기 전환 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고기를 건강한 고기로 교체해 보세요. 베이컨 대신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 햄 샌드위치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 삼겹살 대신 고등어 구이나 닭가슴살 볶음. 처음엔 맛이 다르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이게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 이 영상을 보신 후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1. 냉장고 가서 베이컨, 햄, 소시지 확인하기. 2. 있다면 과감히 버리기 아까워도 버리세요. 3. 내일 아침 계란 2개 먹을 준비하기. 4. 이번 주 장보기 리스트 작성하기.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라고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환자 중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89세였는데 그분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80세부터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2세 김태준 할아버지는 작년 이맘때 제게 오셨을 때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의사들은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제 끝인가 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산에 가요라고 하는데 저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식단 혁명을 시작하셨어요. 베이컨과 햄을 완전히 끊고 매일 계란 2개와 등푸른 생선, 닭가슴살을 드셨죠. 한개월 후 발가락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3개월 후 집 앞 공원까지 산책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12살 손자와 함께 설악산에 다녀오신 거예요. 물론 케이블카를 이용하셨지만 그래도 2시간 동안 산책로를 걸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 진짜 대단해요. 우리 또 같이 산에 가요.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생님, 저는 죽을 줄 알았는데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나는군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2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 나이에 뭘 바꿔봤자.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은 91세 박순례 할머니였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식단을 바꾸신 지 8개월 만에 혼자서 장보기까지 가능해지셨어요. 91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얻게 될 놀라운 변화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 3개월 후 경험하게 될 변화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베이컨, 담배 한 개비와 같은 위험도. 가공육 햄, 소시지 마이너스 수명 14분 단축. 삼겹살 주 3회 이상 시 당뇨병 위험 2배. 반드시 드셔야 할 3가지. 닭가슴살 근육을 지키는 완전 단백질. 등푸른 생선 치매 진행 80% 억제. 계란 50년 오해받은 완전 식품 하루 2개 오케이. 3개월 실천 약속.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약속해 주세요. 3개월간 정말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마지막 부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거든요. 다음에는 정말 놀라운 영상을 준비했어요. 관절염 통증 90% 줄인 천연식품들 마이너스 무릎 주사 맞지 마세요. 82세 박순례 할머니는 2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한 달에 2번씩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셨는데도 통증이 점점 심해졌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천연식품 7가지를 드신 지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버리고 손자와 등산을 가셨어요. 선생님, 20년 동안 맞던 주사를 끊었는데도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무릎 주사의 무서운 진실. 마이너스 스테로이드가 연골을 더 빨리 파괴한다. 마이너스 장기간 맞으면 뼈가 약해진다. 마이너스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자주 맞게 된다. 하지만 이 7가지 천연식품으로는 마이너스 염증을 뿌리부터 없앤다. 마이너스 연골 재생을 도와준다. 마이너스 부작용이 전혀 없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그 식품은 소염제보다 10배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으면서도 동네 마트에서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등푸른 생선도 관절염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다음 영상의 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봐주세요.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자녀들에게 보내주시고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영상을 그냥 추억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베이컨이나 햄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계란 2개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김현수 의사의 마지막 인사. 2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약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은빛지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